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병욱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기사 읽기 2월 16일 방송입니다. 자, 오늘 기관 투자가들이 강력하게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40포인트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그 주요 매수 주체는 바로 금융 투자예요. 금융 투자는 소위 증권회사의 상품 계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상품 계정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뭐 매수가 들어왔다가 그 다음날 바로 뒤집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수급 주체를 볼 때 금융 투자는 프로그램 트레이딩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ETF를 만들었을 때 매수한다든지 또 ETF가 설정 해지될 때 판다든지 그런 쪽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추세적인 방향성을 갖고 매매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금융투자가 많이 샀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서 환호한다. 물론 당일은 환호할 수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그것이 다 헛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수 47포인트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좋아요. 올라간 게 뭐 나쁜 건 아니죠. 코스닥도 19포인트 올라갔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248억만 샀어요. 그 사이에 계속 종가 무렵에 1000억 정도씩 순매수를 팍팍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오히려 일정 규모 이상 종가 무렵에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기관투자들이 8,900억을 순매수했죠. 환율은 2원 6천 올라갔고요. 수급 상황을 좀 먼저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에 일단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금융투자가 많이 산 건 뭐 말씀드린 바와 같고 시간대별로 보면은 요 파란색이 외국인인데 종가 무렵에 634억 순매수에서 248억 순매수니까 한 400억 정도 순매수가 줄어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은 기관 투자가들은 IT하고 운수 장비를 순매수했어요. 근데 이제 기관 투자가들, 특히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보면은 시가총액 비중별로 지금 순매수가 있어서 이게 아마 ETF라든지 하나의 저기 그 인덱스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차트는 어제 위험했었는데 오늘 다시 살려놨고요. 하지만 여전히 상단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봉도 살아났지만 60주봉을 회복하지 못했고 월봉은 다시 60개월봉 위에 걸터 앉았고 뭐 이 정도 상황으로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은 넷마블, SK 아이테크놀로지, LG화학, 미래에셋증권, 삼성전기, 한솔케미칼, 기아, LG노텍, 일진머티리얼스 이렇게 지금 올라갔고요. 전방위적으로 다 올라간 거죠. 통신요금 압박을 받고 있는 SK텔레콤이나 KT 이런 쪽으로 좀 밀려내려간 그런 모습이네요. 코스닥에서는 위메이드 맥스와 위메이드 이제 코인이 상장된다고 하는 위믹스인가요? 그런 얘기 나오면서 올라간 것이고 컴투스, 에코프로, 성일 하이텍 이런 것들 상승률이 좀 큽니다. 밀리는 것은 크게 밀린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테마도 보면 이제 뭐 SNS, 모바일 게임, 온라인 전부 다 위메이드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2차전지, 소재 이런 것들을 좀 움직였고요. 밀리는 것은 뭐 크게 밀린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국제 원유 가격은 어제 원유 재고가 증가를 하면서 올라갔고요. 내려갔고요. 달러 인덱스는 올라가긴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순매도로 돌아서자는 것이 다행이다 생각이 되고요. 금값은 뭐 여전히 불안합니다. 환율 말씀드렸고요. 주요 금리는 오늘 올라갔고 경제 지표 나온 것들 좀 보면은
자, 어제 이제 IEA 석유 월간 보고서 있고 API 원유 재고가 있었는데 원유 재고가 많이 늘어났어요. 원유 재고가 늘어나니까 또 재고가 많은데 뭐 가격이 올라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소매 판매가 나왔죠. 전년 대비해서는 6.38 나왔는데 이전치는 5.89니까 소매 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조널비도 3.0% 늘어났어요. 예상치는 저기 그저 1.8이었는데 근원 소매 판매도 0.8 예상했었는데 2.3 나왔으니까 지금 소비가 굉장히 많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제 오늘 뉴스거리가 많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그런 것에 대한 것보다는 국내 정치에 대한 얘기들은 좀 많아요. 자, 기관 외국인 매수에 1.96% 올라갔다, 이렇게 나왔어요. 시장에서는 긴축 기조 장기화에 대한 우려보다 경기 연착륙 기대가 더 크게 작용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돈 소매 판매 지표에도 상승 마감은 간밤 뉴욕 증시보다 상승폭이 더 컸다. 예. 근데 보면 이제 긴축은 시작되고 있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통화정책의 외부 시차, 통화정책의 외부 시차가 길기 때문에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경기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이제 사정권 내에 들어온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센지는 제가 볼 때는 금리 정책이 더 영향을 크게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코스피 하루 만에 코스피 시장 돌아온 외국인, 중국 리오프닝 가시화가 변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국은 우리 시장의 향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요인은 바로 중국의 리오프닝과 그로 인해서 얼마나 수혜를 받을 것이냐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중국하고의 무역이라든지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국제 수지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본다면 크게 기대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기대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부추기고 있으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올라가는 주가를 굳이 우리가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즐기되 빠따를 좀 짧게 잡고 엉덩이를 빼고 언제든지 빠져나올 준비를 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마찬가지예요. 연초 한국 주식목에 살렸던 외국인 순매수 주반대 반등은 중국의 리오프닝에 들려있다. 다 이제 그런 시각들을 가지고 보는 거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의 리오프닝이 오더라도 최근에 이 중국에 대한 어떤 이 악의적인 보도들, 또 당국자들의 어떤 이 느자구 없는 발언들, 이런 걸 가지고 본다면 그렇게 크게 리오프닝 수혜가 올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사실 외교적으로 잘 풀어 나가야 되는 건데 우리 요즘에 외교가 실종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중국의 고물가 장기화 젖으면 연준 6월까지 금리 올릴 것이다. 이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한 대학 강에서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내려가지 않고 있다, 물가의 하방 경직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5%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고, 존 윌리엄슨 뉴욕 연은 총재도 뉴욕 은행개편설에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너무 높다고 강조했다. 지금 5%대, 6%대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전에 많이 내려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마도, 금리에 대한 아, 이 악재, 이런 것들이 시간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기업인들이 60% 향후 2년 경기 침체 대비해서 기업 혁신에 집중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보면은 경기 침체가 온다고 보는 거죠. 국내 기업인 10명 중 6명은 향후 2년간 기업 혁신을 위해 기존 사업을 강화하거나 신규 사업 개척에 집중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 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경기 침체 후에 미래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불확실한 미래, 그렇게 불확실한 미래를 깨쳐나가기 위해서는 내부 혁신, 뭐 내부 혁신이 하는 것이 제일 먼저 R&D보다도 구조조정을 먼저 하겠죠. 바른 수건도 쥐어짜자 이런 그 이야기들이 나올 테니까 아무튼 경기 그 제일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경기를 그다지 좋지 않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펀더멘탈하고 괴리가 생기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이제 내일 되면은 이 금융 투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이에 금융 투자의 매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제 금융 투자잖아요. 금융 투자의 매매라고 하는 것이 뭐 하루 아침에 그냥 얼굴을 바꾸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이나 아니면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은 투자를 가지고 쭉 사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연속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